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과 12월 초에 열기로 했습니다. 산림과 보건, 의료 분야 협력, 이산 가족 면회소 복구를 위한 일정으로 나왔습니다. 남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양 공동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 일정이 확정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길이 열리면 사람과 물자가 지나가고 신뢰와 평화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경제적 혜택도 매우 클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되면 앞으로 30년간 148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북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1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북측 철도 도로 구간 조사를 위해 유엔 사령부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당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기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 박용진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국민 혈세가 유치원 원장들이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시도 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 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입니다.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 혈세만 매년 2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사립 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7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서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받고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의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면서 헌재의 기능이 한 달째 마비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재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부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직무유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한 달째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위원 추천을 마냥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진상조사위 구성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장과 우리 당이 추천한 5명의 조사위원 명단부터 우선 정부에 이송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명의 위원들을 우선 임명해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